양초? 안녕. 아. 한 번 더. 가져간다. 모기 눈깔. 모기 눈깔로 만든 거. 근데 그 모기 눈깔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앞뒤죠. 앞뒤 똥을 걸러. 왜냐면 얘네들이 박쥐가 모기를 막 잡아먹는데 모기 누나는 소화 안 하나? 박쥐가 아니라 제비들이 잡아먹으면 똥을 싸면 그 모기 눈깔은 소화가 안 된대요. 그 똥으로 나오는 거야. 그거 골라가지고 툭툭. 그러니까 이 지식 정보를 활용하는 그 알고리즘을 거기가 학습기를 만든 거예요. 팔레 위주의 이제 검색을 해서 다 수집을 해갖고 최적의 답변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게 될까? 지금 검색 가능해요. 아이씨, 이제 변화가 없어지구나. 얘들이 소설도 쓰고 그건 저도 봤어요. 그림도 그려요. 네. 사진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미술과 사진 시장은 끝났다고 봐요. 그 미술의 산업, 상업 미술 있죠. 일러스트 그려주고 하다못해 추상화도 그게 다 발상법에서 나오는 거거든.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 키워드를 어떻게 시각화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논리거든 이게. 그렇게 안 가르쳐. 추상하는 거니까 이거. 그것도 당연히 그래요. 아니 왜냐면- 굳이 원장님 당연히까지 붙이시면 좀 당황스러운데요. 아니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다 논리가 있다는 게 쉽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오히려 예술적이어서 더 스펙트럼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인공지능 대화형 인공지능을 이용해보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진짜 많아요.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인간처럼 대답을 해주는 게 특징이잖아. 근데 자기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크롤링했던 이런 데이터 자체가 애초에 제한적이거나 틀렸으면 맞아.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해도 틀린 게 있어요. 사실 따지면 틀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예술은 아니, 옳고 그름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술은 나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변호사라든가 판사 검사 역할은 수많은 데이터가 축적돼서 이걸 분석해서 그건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예술의 영역은 인간 고유의 영역 아닌가? AI로 볼 우리가 내가 이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것이 거의 없을 텐데 그림은 대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림 시장은 대체를 한다고. 그래서 그림 상업 미술이라든지 그림 산업은 필요 없어져. 내가 그래서 산업 전반이 해체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미술 산업도 당연히 해체되는 거야. 그림으로 팔아먹어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이제. 대신 그림 그리기, 내가 그리다라고 해. 그림은 명사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림 명사가 아니고 그리다라는 동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가 내가 2살까지는 치거든요. 2살이 뭐라? 걔네가 근데 학습을 시작하는 게 있어요. 구르기, 일어나기, 걷기, 먹기, 배탈 안 나기, 싸기, 싸기, 잘 싸기, 울기 이런 거 하거든. 네. 그거 끝나자마자 하는 게 그림 그리기예요. 그러니까 못 그리는 한스러움이 자꾸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봐야 안 풀려요. 그래서 그림은 그릴 때 그려야만 해소가 되는 건데 그거는 아무리 인공지능 100만 개가 내 옆에서 날 도와줘도 내가 그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대체가 안 되는 겁니다. 안 싱거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거 맛있었어요. 그냥 뭐. 제가 왜 2차 시험 붙기 전에 법률사무원 했었다 했잖아요. 그 법무법인에서. 관할 때 변호사님이 나 안 먹어. 너무 먹어. 나도 눈물 나. 이거 뭐 다 부었어 이거를. 이거 뭐 다 부어. 아우.
남자 그거 안 해. 남자지. 가위가 진 사람 한번. 나 지금 먹었어. 나 안 해 가위가. 근데 한점이나 이런 게 있었더라고. 우리 아까 새우에 새우? 이거 대단한 미식가도 아니고. 명수 커피 하나. 어머머머머. 화장. 커피? 이거 괜찮으세요? 얼마나 코가 뻥 뚫렸으면 혈관까지 혈관까지. 대박이다. 이거 제대로 집어먹고 시작돼서 AI로 이어가면서 일상이 아예 바뀌고, 그러니까 산업 전반이 바뀌고, 그럼 그 안에 당연히 그림도 바뀌고 화단도 바뀌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게 됐지 어제. 그래서 그래 근데 수장님이 아까 물어보니까 반갑더라고 그 이야기 자체가. 저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나 그게 되게 공감되는 게 그 그림을 보는 것과 그림을 그리는 것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그림과 그러니까 글이 다 아무리 단어 챗 자체가 g p t 나 뭐 AI가 발달이 되더라도 내가 하는 걸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 남이 하는 것들은 뭐 분석하고 판단해서 뭐 데이터를 나한테 준다 하더라도 이 글이다라는 걸 다른 문장으로 한 번 더 표현해 보면 자기의 행동이고 자기의 행동이란 말이야. 주체가 돼서 행해야 하는, 내가 스스로 행해야 하는 그 본능이 있는 거야. 행해야만 풀리는 그러한 욕망, 욕구들. 그거 그냥 생명체로서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논리로 대체가 안 되는 거야. 착각을 하게 할 수는 있어. 그런 그 정도 가지고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을 파멸하려고 인공지능 만든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해야만 가능한 것, 그것이 이제 있어요. 그런 행동들이 그 중에 글이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보는 거지. 그게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냐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해야만 뭔가 충족이 되는 그것이 과연 뭐냐, 이거. 뭐가 충족되는 거냐. 나는 그걸 자기 컨트롤이라고 봐요. 우리가 너무 어떻게 되지 않도록,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컨트롤하면서 살잖아요. 그 컨트롤의 과정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표현이라는 게 있어. 그래야 우리가 컨트롤이 되는데, 자기 위안과 위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사람이 자위를 하는 자기 위로를 하고 자기 위안을 하는 행동이 몇 개가 없어. 그게 글이다 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신과장 온다. 자유합시다. 어른들이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앞으로 더없이 소중한 일이니까 잊지 말고 많이들 그렸으면 좋겠다. 그런 게 이제 요즘 내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역사 공부하고 철학 보고 뭐 경영 보고 성경 보는 거를 제 스스로 두려운 점이 그거예요. 정기적인 자유라. 정기적인 자유. 왜냐면 뭐가 허전해. 그럴 때 뭔가 이제 그런 걸 주워듣고 되뇌이면 스스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그리고 문제가 부작용은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부작용은 사람들이 싫어해. 근데 되게 역사를 깊이 이렇게 알고 있고 전혀 모르던 사실들을 얘기해주면 되게 멋있어요. 내 생각. 그거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다른 거. 교과서에서 배운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역사는 끊임없이 바뀌거든. 왜냐면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트로이의 목마 같은 거야. 그게 잘못된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신화였었던 거죠. 신화였는데 트로이가 뭐 BC 뭐 몇천 년에 그 유적이 발굴되면서 우리 역사를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나라라는 그 하나라, 은나라, 상나라, 주나라 할 때 그 은나라도 그냥 상상 속의 나라였다고. 근데 은허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자가 안양이 아니야. 안양이 이제 중국 발음으로 은허야, 은허. 그래서 거기에도 갑골문자가 찾으면 진짜 이런 게 있었네? 라고 해서 그 나라가 규정진 거지. 1070년
BC 뭐 1070년 그 이전에 이런 나라가 있었더라.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긴 게 그 발견된 이유가 어떤 그 약사가 약을 파는데 되게 잘 된대요. 그 다른 그 옆집 약사가 저 새끼 비법이 뭘까 막 갔더니 어디 탕을 파더니 뭘 가져다 강내에 그걸 넣더래. 아 갑골. 그게 거북이 등뼈였던 거예요. 등껍질. 그래서 야매잖아요. 무슨 씨. 쟤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걸. 근데 사람들이 그 플래시보처럼 막 잘 들었던 거지. 이게 뭐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면 몇만 년 전이겠죠? 몇만 아니요. 우리나라면은 아니구나. 몇천 년 전이구나. 그러니까 주나라가 1070년이니까 BC 네. 1500년? BC 1500? 그때 뭐야 그 중국은 동북공정만 있는 게 아니라 서남공정 다 있고 공정. 공정이 뭐냐면 주변국의 역사를 자기 걸로 만들어. 왜냐하면 중국은 주변국의 역사를 빼면 남은 게 없어. 중국이 말하는 한족이라는 것 자체도 볼까요? 진나라. 진도 원래 오랑캐였어요. 진시황의 진도 중국에는 오랑캐였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 오랑캐가 한쪽에 수준이 오락가락하네 진짜. 네. 근데 이게 넓은 그래서 오락가락. 그러니까 황하에 있는 황하 문명 뭐 주나라 거기는 딱 우리나라만 해요. 황하 근처에 딱 우리나라 남한보다 좀 큰 그 그거 정도. 하나 놓고서는 계속 늘렸다 커지고 뭐 이렇게 한 거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 2070 공정이라 그래서 BC 2070년에 생긴 그 뭐 이제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역사가 돼요. 뭐가 기술이 발전하고 뭐가 되면서 이게 확인되고 상하천의 사기도 처음에는 진짜 그 위서라 그랬거든. 사기 보면 그런 거 나와. 진시황 그 여산릉에 가면은 뭐 기관이 설치돼 있고 뭐 병마용이 있고 그러니까 미치 취급했어요. 근데 70년대에 어떤 농법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뭐가 이게 통속나기를 열어보니까는 사람 크기하고 똑같은 병마용 그 사람들 있잖아. 그게 있는데 그게 여산릉이라는 진시황릉의 주위를 둘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지금 5분의 1도 안 열었어. 그래서 아직도 그 누구지? 그 시진핑가가 지금 기술로 해봐야 이거 망가진다. 스톱. 그래서 일부만 그 발굴을 한 거예요. 거기가 중국 병사들 쭉 깔려 있던. 그래. 그게 그게 일부라고. 그게 극히 일부인데다가 그 진짜 미친놈이 진시황이. 그 릉 자체의 크기가 그냥 남들이 보면은 도덕산이 도덕산. 그 정도. 도덕산이야. 거기다 나무 심으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왜 나온 거야? 역사라는 게 그런 걸 역사가 자위이다. 자기도 역사 공부는 자위다에서 시작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뒷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그 말도 참 재밌었어. 미켈란젤로가 명언 중에 하나가 조각가죠. 미켈란젤로 물론 그림도 그렸지만 조각가인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화가고 화가 그 피에타가 미켈란젤로 맞나요? 갑자기 헷갈리지. 피에타라고 그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 내려 예수님 그 작품 보면 되게 웃겨. 33살의 예수님이 이만해. 성모 마리아는 이만해. 비율이 안 맞아.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 옷으로 표현한 거야. 아니 50, 60 먹은 아줌마가 다 큰 아들내미를 이게 안 되잖아. 근데 뭐가 이게 경험함이 없어. 그리고 높이 올라가서 밑에서 오는 걸 봐요. 그리고 그 다비드라는 상 아니야. 다윗 그린 건데 빨개 벗고 뭐 컨트라 뭐라고 그래서 이렇게 삐고 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다비드 상이라고 유명한 조각 작품이 있는데. 다비드가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오, 그건 난 처음 알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작품을 보면 되게 커요. 근데 이만해. 대두고 몸은 다 이쁜데 저게 뭐야 비율이 안 맞아. 근데 알고 보면 원래 그게 지금 와서는 안 맞는데 성당 내부에 한 5m인가 이 상 위에 올리려고 했대요. 그래서 밑에서 볼 때 비율이 맞게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서 저 대두야 저 이상해. 그 같은 천재들이 그걸 몰랐을까? 아니라는 거지. 그걸 생각해서 그런 거지.
분위기가 재밌다. 거의 과학이야 과학. 그러면서 미켈란젤로가 그랬대. 어떤 이 자재 그 뭐 이제 조각하려고 이 대리석을 보면 그 안에 뭐가 숨어 있대. 난 그걸 보여줄 뿐이다. 딱 영감이 떠오르는 거야. 아 이거는 뭐야? 피에타상이야. 그러니까 이 무식한 사람의 그 생각으로는 소조는 갖다 붙이는 거라서 괜찮은데 조각은 잘못 건드리면 끝장이에요. 갖다 붙일 수도 없고. 이제 어마어마한 작업 죄송합니다 그냥 근데 딱 보면 보인다는 거야. 보이면 천재지 이씨. 근데 마지막에 죽으면서 그랬대. 이제 조각이 뭔지 쬐끔할 것 같은데 이런 미친 씨. 수많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스승이 작품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받는 장면인데 딱 봐도 그림이 예수님이 뭐 세례 받는 그런데 옆에 천사가 이렇게 있어. 근데 예수님은 골 때려 비율이 완전 중세 시대야. 비율도 안 맞고 엉망이야. 근데 천사가 너무 이뻐. 이쁘다 딱 그랬는데 그거를 스승을 위해서 도와준 거야 천사만. 그래서 다빈치 가르치던 스승이 그랬잖아. 나 씨발 안 해. 다빈치 그림 보고 나 안 해. 오히려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다빈치가 외계인이라는 소리 되게 유력해.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봤었어. 아니 비행기. 다 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 근세의 르네상스 뭐 시작이지만 19세기 20세기 많은 사람들이 다빈치의 그림을 보고 그림도 이제 스케치 많잖아요 연구한 거 그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뭐 로켓도 그렇고 다 그 사람이 되는 거야. 미래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대학 가서도 자기를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야. 또 큰형이 또 뭐 이렇게 뭐 장려고 그래서 그런지 뭐 장학금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제가 책 사서 읽으려다가 줘버렸잖아. 너 이거 한 3번은 읽어.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고. 너 이제 서너 살짜리 여기 뭐 하는 짓이냐. 천천히 살고 너 휴직 안 돼도 되고 너 혼자 먹어 사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땡큐야. 좀 못해도 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큰놈은 좋아하죠. 아빠가 최고야. 근데 대학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청년들의 생각을 해봐야죠. 왜 그렇게 하는지. 그만큼 위기의식이 큰 거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경쟁사회잖아요. 일자리는 뭐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는 이제 서울에 있고 지방에는 계속 서울에 올라오고 지방 대학이나 어떤 뭐 지방의 이제 군소 도시들이 다 이제 없어지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 데 살아남으려니까 자꾸 공부하고 장학금 받으려고 하고. 그러지 마. 그리고 나가서 뭘 해도 좋은데 지금도 그래요. 저도 지금도 맨날 새벽 6시에 막 술 처먹고 들어오면 2가지만 지켜라. 너 다치지 말 것. 몸이든 마음이든. 네가 아는 모든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 것. 몸이든 마음이든. 그 외에는 뭐든 해라. 내가 필요하면은 뭐 갑자기 몇백만 원 안 되겠지만 몇십만 원 필요하면 다 줄 테니까 마음껏 해라 마음껏. 그리고 네가 행복할 행복의 의무가 돼버리게 했어요. 또 소확행이 이러다 보니까 왜 행복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너가 즐거울 만한 거, 힘들지 않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만한 무언가를 찾아라. 너 대학 갔는데 거기 전공 내가 보기엔 좋은데 아니요? 다니지 마. 작년에 학사경관 그야 좀씨 네가 공부에 소질이 있어. 한번 해봐. 그걸 왜 강요하냐고. 우리 시대하고는 다르다.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고민했던 게 가장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봤는데 사실 저한테는 사법시험이었던 거야. 돈을 최소화를 드리고 한 달에 어머니 아버지 형들 꿰뚫어가지고 한 25만 원이면 고시원 살면서 독서를 다니고 학원 다닐 수 있어요. 그걸로 한 1년 해도 잘했잖아. 다행히 이제 붙었으니 망정이지 20년 전에. 1년밖에 안 했어요? 그냥 슬림동 들어가는 건 1년이었죠. 그 전에 이제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데 그게 제가 정말 그거예요. 제 자체 스스로 느끼는 게 운빨이다, 운빨. 제가 운이 너무 좋았던 거죠.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쪽에 좀 수질이 있었으니까 잘 됐겠지.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사람마다 그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사실은 그 허석사가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말한 그분이 뭐 자기도 그래 뭐 연대 나왔어요. 연대 나왔는데 그 개그맨 장훈이 볼 때는 와씨 연대야 막 그냥 뭐 공부 잘하고 어쩌고 막 근데 그 양반 명언이 그거야. 첫째 공부를 잘하면 자기를 소개할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사람들 뭐 얘기 많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그럼 뭐 연대 어디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더 이상 안 물어봐. 뭐 서울대 나왔더라고 다 안 물어봐. 그러니까 저도 주위에 연수능들 다 서울대 연대 오대 막 이러니까. 근데 저도 간단히 그냥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저에 대해서 뭐 물어보질 않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무시받고 살진 않죠. 그런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하나는 사람들이 대단히 착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초밥을 정말 잘 만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음식으로는 서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부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체질에 받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예를 들어 박태환이나 김연아나 박세리가 빠갈까요? 걔네들은 천재예요. 천재 오브 천재 오브 천재죠. 그래서 저보고 그래서 얘가 어릴 때 큰애가 박찬호 보고 야구 좋아했으니까 와 아빠 박찬호보다 아빠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메이저리그에 20승하는 투수 엄청 많아.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몇십 명도 안 돼요. 근데 야 사법시험 1년에 1000명씩 보고 와. 그게 뭘 비교 대상이 되냐. 너 착각하지 마라. 아니 애 코죽인 거지. 자기는 지네 아빠가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언어부대밀 뿐이야 맞느냐 아빠는. 그리고 공부도 뭐 그래 너 보드를 타든 배드민턴을 치든 네가 그 잘하면 누구지 그 마라톤 황영조 뭐 이봉주 그 배드민턴 누구죠 이용대 체육관이 있잖아요 순천인가 어디에 체육관 이름이 이용대 체육관이야. 황영조 거리도 있어. 맞아. 아니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세계 1위잖아요. 추시복 중에 1등이라니까. 어떻게 나를 갖다 대냐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네가 아는 관심은 없겠지만 역사에 나오는 그 망소에 나오는 그 사람들도 사실은 천재 오브 천재라고. 김용대의 현재 삶이 만족스러울까요? 아니면 삼성전자 월급쟁이의 삶이 더 만족스러울까요? 그거야 뭐 지들마다 꼴린 대로 다르겠지. 삼성전자 직원은 몇만 명 중에 한 명일 텐데 몇십만 명 중에 한 명, 몇십만 명 중에 한 명일 텐데. 아니 나는 그 좀 궁금했던 게 뭐 지금 자녀한테 하고 싶었던 아까 지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좀 자유스럽게 사고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는 한도안 내에서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제 형은 얘기했는데 우리 소장님은 인터뷰하는 거요? 예. 그러지 마. 아니 궁금해서 하시잖아 지금. 여기 가서 코피까지 쏘시잖아 코피까지. 네, 제가 열렸어. 얘랑 진작에 이야기를 해봤던 적이 있는데 아이라고 생각 안 하면 일단 저보다 생각이 열려 있어요. 그 나이를 얘기해. 중학교 1학년이죠. 저는 딱 어떤 틀에 갇힌 사고를 하지만 얘는 그게 없어요. 되게 그 자유롭게 입체적으로 막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 사고 방식도 논리적이지 않고 두서가 없을 것 같잖아요.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에요. 지금 아이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 내가 애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할 입장은 아니구나. 대단한 아빠. 동감 100% 동감. 대단한 아빠. 100% 동감. 그냥 얘 이야기 많이 듣고 얘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많이 그냥 응원을 해야 되겠다. 야, 그거 완전 공감가네. 애랑 역시 그 말을 했어요. 저는. 야, 네가 아빠보다 더 논리적이다. 야. 내가 가끔 제가 애들한테 항상 그거야. 나는 20세기 인간이고 너는 21세기 인간이야. 내가 살아온 그러니까 내가 뭐가 충고하더라도 네가 그대로 듣지 마라. 응? 나는 국민학교 시절이고 너는 그러니까 너네들이 살아갈 세상은 내가 살아온 세상하고 다르다는 거야. 똑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만 보면 밥은 먹고 다니냐.
이 양반이 왜 내 식사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 한참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거들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사남매 중에 제 막내인데 누님, 형들 다 대학 못 갔어요. 경제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제가 첫 대학생인데 어머니가 그러면 뭐 야 그래서 이번에 행정학 원로는 그 저 뭐 발제를 누가 있니? 이러실 수도 없는 거예요. 전혀 모르시는데 그래서 할 말이고 저도 그러면 이제 큰애 오면 얘가 무슨 뭐 스포츠 뭐 재활학과 어디 다녀요. 그 체대라고 갔는데 이상해졌어. 무슨 교수가 의사고 막 그래요. 막 이러면서 똑따고 이러면서 근데 물어볼 말이 없어요. 말 붙일게. 그래서 밥은 먹고 다니냐? 난 막 용돈 없으면 그러니까 지 엄마가 주는데 용돈 없으면 얘기했마 그러면 아니야 괜찮아. 아니면 지가 필요하면 와서 얘기를 해요. 아빠 한 5만 원 10만 원 있어. 그래. 뭐 그런데 할 수 있는 말이 딱 그거예요. 밥 먹고 다녀라. 밥 먹고 다녀라. 굶지 마라. 근데 외국 애들이 그런데요. 한국에 와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꾸 자기 식사를 궁금해한대. 한국 사람은 항상 왜 밥 먹었냐가 인사 같은 어떤 할 말 없으니까 안 해. 근데 외국 애들은 그걸 궁금해하지 않는데 왜 자기 식사에 대해 관심 많냐고. 야, 공감이 간다. 이태원 클래스에서 누가 갑자기 주인공 이름이 생각나네. 누구죠? 이태원 클래스. 새로이. 박세로이가 처음에 이제 그 장가 그 깜빡한 새끼 아버지가 뭐 무릎을 꿇어라. 깜빡 껐더니 또 무릎을 꿇으라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요. 이러면서 왜 남들은 내 무릎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빠나 엄마가 나한테 많은 걸 양보하고 참아주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나도 그렇다.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난 거기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죠. 관계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건전하게. 그 제가 어떤 일 때문에 애를 좀 혼낸 게 있어요. 혼낸 게 있는데 물론 혼낸 저는 게 뭐 있다고, 혼낸 게. 공부라든가 뭐 이런 걸 혼내진 않고 사람에 대해서 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을 패기쳤을 때 좀 혼내거든요. 신고장도 하잖아요. 네. 얘가. 좀 심하게 혼낸 날 이제 데리고 나가서 밖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러는 거야. 아빠는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아빠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내 마음은 동의를 못하는데 아빠가 무서워서 애가 아빠를 저한테 이렇게 신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거 저 무슨 말이야? 나갔어. 당연히 네가 선수인데. 그랬으면 좋겠지. 근데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할 말이 뭐야? 할 말이. 그렇지. 할 말이. 어쩔. 그리고 이제 걔가 어떤 말을 하냐면 아빠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럼 당연히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지. 아빠는 지금 내가 행복한 게 좋아? 아니면 지금은 조금 불행하더라도 미래 행복하면 좋아? 난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지. 근데 아빠나 엄마가 자기한테 말을 하는 건 미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을 조금 희생을 하라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아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빠 알아? 나는 지금 행복하고 싶은데. 이걸 거울과의 근데 이제 대화법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그렇게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라떼를 생각하고 그냥 꼬마고 세상 물정 모르고 그래서 어른인 내가 잘 이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래요. 사고의 범위도 굉장히 넓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이게 다 연결되는 것들이 우리 부모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애를 학교를 보낸 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제도권에서 보낸 거라고만 생각하고 학교는 배우라고 보낸 건데
요즘 세상에 지혜로워진 다양한 경험을 배우고 있잖아. 그럼 내가 못 가르치는 거를, 나도 모르던 거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머리 싸매고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배우고 있는, 그러니까 신문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배우고 있는 애를 오래된 이 골동품이 가서 가르치고 있으니 그 제정신이 아니지. 그걸 학교 왜 보냈어? 아, 그런 얘기로 내가 제가 그걸 딸내미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아빠 무슨 공명시절 얘기해. 그래서 야 조선 영조도 아니고 18세기도 아니고 왜 공명이냐?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딸내미는 거야. 조선도 아니라는 거야. 아빠 얘기하는 아빠는 조선도 아니라. 아니라